제가 제일 열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야, 너는 그래도 미대잖아. 그냥 연필만 잘 돌리면 대학 가는 거 아니야? 와, 그 말 들으면 진짜 웃겨요. 아니, 왜 사람들은 미대를 무슨 문구점 멤버십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? 샤프 하나 사고 지우개 2개 사면 수시원서가 따라오는 줄 아나? 친척들이 꼭 그래요. 민호야, 공부는 좀 못해도 손재주 있으면 되지. 제가 속으로 그랬죠. 아, 그럼 삼촌은 젓가락질 잘하니까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가셨어야죠. 사람들이 미대를 너무 취미반처럼 생각해요. 제가 밤새 그림 그렸다고 하면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안 힘들잖아. 좋아하는 거요? 좋아하니까 더 힘들어요. 좋아하는데 안 되면 그건 취미가 아니라 자존심이 다치거든요. 가끔 친구들도 말해요. 야, 너는 시험지가 아니라 스케치북 보잖아. 부럽다. 부럽다고? 너 한번 해볼래? 3시간 동안 앉아서 손목 나가고 끝나고 나면 그림보다 멘탈이 더 지워져 있는데? 관객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한 분 있죠? 미대는 좀 낭만 있지 않나? 맞아요. 낭만 있죠. 근데 그 낭만이 꼭 마감 하루 전 새벽 2시에 와요. 제일 안 반가운 형태로. 근데 진짜 억울한 건요.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린다랑 입시 잘한다를 같은 말로 써요. 이게 완전 달라요. 완전. 거의 노래방 점수 95점이랑 가수 데뷔를 같은 급으로 보는 느낌이에요. 친구들이 제 그림 보면 꼭 말해요. 와, 너는 캐릭터 진짜 잘 그린다. 대학은 그냥 가겠네. 그냥 가겠네.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. 왜냐면은 저는 그 그림 한 장 보여주기까지 10장을 망쳤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 한 장만 봐요. 입시도 똑같아요. 한 장 잘 나온 걸 보고 재능 있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100장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입시는 예쁘게 그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시간 안에 끝내야 하고 구성 맞춰야 하고 문제 의도 읽어야 하고 집에 와서는 또 내가 왜 그 구도를 그렇게 잡았는지 혼자 자책해요. 그러니까 미대 입시는 그림 대회가 아니라 불안 관리 능력 테스트 같아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민호야, 넌 좋아하는 그림으로 대학 가니까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말했죠. 형,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해도 싸우잖아요. 좋아하는 거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좋아하니까 더 민감해져요.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? 누가 내일 너무 쉽게 말하면 갑자기 설명하기도 싫어지는 거.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설명하면 할수록 꼭 변명하는 사람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웃어요. 하하, 맞아요. 저 연필 좀 잡아요. 근데 그 연필이 제 멘탈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. 한국에서 예체능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자주 붙는 필터가 있어요. 그래도 너는 공부랑 좀 다른 거잖아. 이 말 되게 부드럽게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긁어요. 공부랑 다르죠? 근데 왜 다르다는 말이 꼭 덜 힘들다는 뜻으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힘들다고 하면 꼭 이런 반응 나와요. 그래도 넌 네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. 이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. 맞지? 나는 좋아하는 걸 하고 있지. 근데 입시 시작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.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매일 평가받는 거더라고요. 그거 진짜 이상한 기분이에요. 원래 그림은 저한테 위로였거든요. 조용히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정리됐어요. 근데 입시 들어오면 그 위로가 갑자기 채점 대상이 돼요. 내가 좋아하던 게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소리 듣는 순간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. 약간 내가 제일 아끼던 사람을 다 같이 심사하는 느낌? 엄마도 가끔 그래요. 민호야, 너는 그래도 책상에만 앉아있는 공부는 아니잖아. 맞아요. 책상에만 안 앉아있죠. 대신 이젤 앞에 서 있거나 허리 꺾인 채로 앉아있거나 집 와서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망한 그림 생각하고 있어요.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안도 계속 움직여요. 관객분들 중에 취미가 일이 된 분 있죠. 그 순간부터 웃긴 게 남들은 좋겠다 하는데 본인은 갑자기 울고 싶어요. 저도 그래요. 그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림 볼 때마다 애정이랑 압박이 같이 와요. 그래서 제일 억울한 거는 그거예요. 사람들은 제가 편한 길 고른 줄 아는데 저는 좋아하는 걸 제일 불편한 방식으로 붙잡고 있는 준이라는 거. 입시미술하면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예술한다고 하면 다들 뭔가 자유롭고 감성적일 줄 아는데 실제 생활은 거의 군수물자 관리예요. 가방 안에 연필 지우개, 칼테이프, 집게, 보드, 픽사티브. 제가 미대생인지 철물 좀 막내인지 모르겠어요. 아침에 학원 가잖아요. 그럼 그날 기분이 그림으로 결정돼요. 보통 사람들은 오늘 기분 좋으면 하루가 괜찮아지는데 저는 선 하나 삐끗하면 하루가 끝나요. 진짜예요. 누가 민호야 점심 뭐 먹을래? 물어보면 저는 배고픈 게 아니라 구도가 망한 상태예요. 몸도 점점 이상해져요. 손목 아프고 목 뻐근하고 허리는 항상 나 이제 그만하자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웃긴 건 병원 가서도 설명이 애매해요. 어디가 불편하세요? 선생님, 제가 명암을 너무 오래 넣어서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? 의사 선생님도 속으로 얘는 병명이 아니라 장르를 말하네 했을 거예요. 그리고 학원에서 제일 무서운 말 있죠. 오늘 느낌 좋다.
이 말 들으면 기뻐야 하잖아요. 근데 입시생은 그 말도 무서워요. 왜냐하면 느낌 좋은 날이 꼭 결과까지 좋진 않거든요. 반대로 완전 망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괜찮을 때도 있고, 그리고 하루 종일 감정의 롤러코스터예요.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예술하는 애들은 되게 감성적이겠다. 감성적이죠. 근데 저희 감성은 지금 꽃 보면서 울컥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가루 양 보고 오늘 컨디션 판단하는 쪽이에요. 그러니까 제 일상은 되게 아름답지가 않아요. 예술을 준비하는데 생활은 너무 현실적이에요. 손은 새까매지고 가방은 무겁고 마음은 예민해지고, 근데 또 그 와중에 다들 말해요. 이대는 뭔가 낭만 있잖아. 있죠. 근데 그 낭만이 왜 항상 제 허리랑 바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진짜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어요. 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미대는 연필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 말할 때 와,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샤프심이 다 부러져요. 연필만 잘 쓰면 된다고요? 그럼 문구점 사장님 자녀들은 다 명문대 갈게요? 모나미 본사 임원 자녀들은 수시 육관왕 했겠네요? 이게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미술을 도구로 오해해요. 마치 좋은 붓 있으면 그림도 자동으로 좋아질 것처럼 그런 비싼 러닝화 신으면 다 마라토너예요? 저는 솔직히 그 논리면 우리 집 앞 다이소가 입시 컨설턴트예요. 한 번은 어떤 형이 진짜 진지하게 물었어요. 민호야, 너네는 2B 이런 거 중요하냐? 저도 모르게 입시생 모두 켜진 거예요. 형, 흑연 농도도 중요하고 종이 재질도 중요하고 선 앞도 중요하고 시간 배분도 중요하고 구도도 중요하고 발상도 중요하고,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되게 화난 테드 강연자 같더라고요. 형 표정이 딱 그거였어요. 내가 취미 물어봤는데 왜 논문이 나오지? 근데 진짜 억울한 건 저희는 연필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뒤에 경쟁률 있고 생기부 있고 자기소개서 있고 학원 선생님 한마디에 무너지는 멘탈 있고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내가 진짜 이 길 맞나 하는 표정까지 세트예요. 연필은 그냥 시작 버튼일 뿐이에요.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. 그 다음에는 손보다 마음이 더 많이 달아요. 관객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죠? 내일이 누군가한테는 장난처럼 들리는 거. 맞아요. 그거 되게 별거 아닌 일 같아도 사람 미치게 해요.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너는 그냥 연필만 잘 잡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 저도 웃으면서 말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형도 젓가락 잘 잡으시니까 셰프 하시면 되겠네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, 남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제가 저를 의심하는 순간이에요.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잘 말 안 하게 돼요. 왜냐하면 남이 무시하는 거 화라도 낼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건 어디다 따질 데가 없거든요. 학원에서 그림 하나 그리고 나오잖아요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. 아, 오늘은 그냥 그랬어요. 되게 담담한 척. 근데 집 가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생각나요. 아, 그때 구도 저렇게 잡지 말걸. 아, 저 명함 너무 급했나? 아, 옆에 있던 애는 진짜 잘하던데? 그럼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거의 다큐예요. 젊은 예술가의 불안. 배경음악만 깔면 EBS 나와도 돼요. 웃긴 건 남들 앞에선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해요. 저는 요즘 형태를 좀 더 절제해서 보고 있어요. 이래요. 근데 집에 오면 절제는 무슨 그림 펼쳐놓고 민호야 너 왜 또 이랬냐? 혼자 셀프 생활지도 하고 있어요. 친구가 한번 물었어요. 야, 너는 그래도 네 길이 확실해서 덜 불안하지 않냐?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확실한 사람처럼 보여요? 저는 매일 흔들리는데? 오늘은 관객분들도 그런 날 있죠. 아무 일 없는데 내가 갑자기 별로처럼 느껴지는 날. 저는 그게 좀 자주 와요. 특히 그림은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니까 더 잔인해요. 못한 날은 숨길 데가 없어요.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요. 그래서 진짜 억울한 거 남들이 미대는 쉽지라고 말하는 그 바깥의 오해보다 제 안에서 매일 열리는 평가회예요. 거기 심사위원이 제일 독해요.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심사위원이 저예요. 이렇게 맨날 흔들리는데도 제가 결국 또 그림을 그리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. 이게 참 웃겨요. 분명 어제는 진짜 나 이거랑 안 맞나 보다 이랬거든요.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연필통 찾고 있어요. 사람 마음이 아니라 거의 조건 반사예요. 슬프게도. 저는 무너지는 방식도 미대생 스타일이에요. 가끔 그런 생각해요. 내가 이걸 왜 계속하지? 합격하려고? 물론 그것도 있죠.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. 그림은 저한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속 저를 설명하게 만드는 도구 같아요. 말로는 잘 못하겠는 날에도 선을 긋고 있으면 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. 내가 뭔가를 붙잡고 싶구나. 그런 게 보여요. 서울에서 학생으로 사는 거 다들 되게 반짝여 보인다고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지하철 타고 과제하고 비교당하고 괜히 SNS 보다가 자존감 깎이고 편의점, 삼각김밥 먹으면서 내가 지금 청춘을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헷갈릴 때 많거든요. 그럴 때 저는 이상하게 그림을 펴요. 기분 좋아서 그리는 날보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리는 날이 더 많아요. 엄마가 가끔 그래요.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해?
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안 하면 더 허전해요. 안 그리면 쉬는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에요. 관객분들 중에도 있죠. 힘들다고 욕하면서도 끝내 못 놓는 거. 연애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. 맞아요. 저한테는 그게 그림이에요.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안 하면 제가 너무 비어 보여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꿈을 쫓는다기보다 그림으로 겨우 저를 붙잡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미대는 뭐 연필만 잘 잡으면 대학 가는 거 아니야? 이러면 예전처럼 바로 발끈 안 해요. 이제는 좀 알아요.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안 해본 고생을 제일 쉽게 말하거든요.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수능을 쉽게 말하고 장사 안 해본 사람은 자영업을 쉽게 말하고 그림 안 그려본 사람은 꼭 연필 얘기부터 해요. 왜 항상 도구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람 얘기 좀 하지. 맞아요. 연필 필요하죠. 지우개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고 심지어 가끔은 멘탈 붙잡아줄 편의점 초코우유도 필요해요. 근데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계속 못난 결과를 봐도 다시 하는 힘남이 쉽게 말해도 내 마음까지 같이 가벼워지지 않는 힘, 그리고 내가 흔들려도 이상하게 또 이 길로 돌아오게 되는 마음. 그게 더 필요해요. 저는 이제 조금 인정했어요. 제가 억울했던 건 사람들이 미대를 쉽게 봐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랬던 거예요. 누가 그냥 연필만 잘 쓰면 되지라고 하면 내가 밤새 고민한 시간들이 통째로 지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아니라 좀 서러웠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누가 또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. 네, 맞아요. 연필도 중요하죠. 그리고 한 박자 쉬고. 근데 연필만 있으면 되는. 거였으면 저보다 문구점 사장님이 먼저 한예종 가셨겠죠? 관객분들 혹시 지금 각자 자기 연필 같은 거 하나씩 있죠?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데 나한텐 진심인 거. 그거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나만 쉽게 말하고 우리는 복잡하게 버티잖아요. 그게 더 진짜니까요.